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친일 연구의 선구자 고 임종국 선생의 기념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천안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의 김선태 의원이 마련한 임종국 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임종국 선생의 기념관이 천안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먼저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은 이제 천안은 문화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립운동과 충절의 고향이라는 콘텐츠를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류에 대비하는 천안류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의회 또는 천안시가 집중하고 고민을 해야 됐다는 거죠. 천안의 정체성에 맞는 역사문화 연장선상에서 임종국 선생과의 관계를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됐다는 것이죠. 충남교육청도 기념관이 만들어지면 역사교육 체험회 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나서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 친일 문제를 이야기하셨던 그 용기,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이제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체험처로서.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건 임종국 기념관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서울 도봉구 함석헌 기념관의 운영 사례. 지난해 현충시설로 지정된 함석헌 기념관의 윤채원 운영시장이 발제자로 나서 기념관의 시설과 운영 현황, 주요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습니다. 현충시설이 되고 저희가 이렇게 혹시 몰라서 가져줄게 자료를 만들어서 어렵지 않게 함석헌을 알릴 수 있고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라 머물면서 공간 안에서 이걸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친일 문학론의 저자 임종국 선생은 생애 마지막을 천안에서 보내며 친일 인명사전의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천안 신부동에는 선생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최근에는 선생이 머물렀던 구성동 옛집을 매입해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충남형 공공배달앱 소문난 샵이 충남 계룡을 시작으로 서산과 당진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5일부터 아산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아산시에서도 충남형 공공배달앱 소문난 샵이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수수료는 중개와 외부 결제를 합해 최대 1.7%에 불과하며 가입비와 광고료도 없습니다. 민간 배달앱과 달리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합니다. 10%대 수수료인 민간 배달앱을 사용할 때보다 가맹점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지역화폐 구매 혜택에 구매 금액의 0.1% 이상 적립이 가능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현재 아산 지역은 공공배달앱 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가맹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에서는 계룡과 논산, 당진 등 6개 시군에서 충남형 배달앱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도는 오는 12월 아산, 그리고 내년부터 나머지 시군에도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춘 충남형 공공배달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목천 IC의 명칭을 독립기념관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독립기념관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에 문을 연 독립기념관입니다. 개관 당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념관 진입로 앞에 톨게이트가 들어섰지만 목천이라는 지명을 사용해 인근에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목천 IC와 톨게이트의 명칭을 독립기념관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국도 21호선 목천 나들목 입체화 사업으로 2024년 톨게이트로 옮길 예정인데 신축 이전에 맞춰 명칭을 바꾸자는 겁니다. 박상돈 시장도 지난달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명칭 변경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천읍 이장단과 지역 단체들은 명칭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목천이 충절의 고장이고 독립기념관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천안 속에 목천 속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1년 넘도록 실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연된 만큼 충무교 재가설 사업 준공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충무교의 홍수위 부족을 해결하고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국도 45호선 충무교부터 염치읍 석정리까지 940m를 6차로로 확장하기로 한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지난해 7월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아산 염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충무교 재가설을 위해 11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올해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시 설계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의 사업 방향 설정 등 내부 문제로 인해 지연되면서 1년 넘도록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역시 물 건너간 상태로 당초 계획인 2024년 준공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아산시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실시 설계는 빠르면 올해 안에, 늦으면 내년 초 완료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 착공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충무교 준공은 오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 설계만 1년 넘게 끌고 가면서 착공이 더뎌지고 있는 충무교 재가설 사업. 지연된 만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신용보증재단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는 목표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세종시의 소상공인 사업체의 연간 증가율은 평균 13.9%로 단연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충남 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이나 천안지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추진해왔고 이제 출범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이달 중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다음 달 중 사무실 개소에 맞춰 출범식을 여는 흐름입니다. 사무실은 나성동 민간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며 정식 업무는 내년 1월 초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법인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초부터는 보증 업무 서비스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고 세종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단은 출범 초기 3팀 14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과 보증 기획 업무를 비롯해 보증 채무 이행,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맞춤형 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재단 운영의 기초 재원이 될 기본재산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80억, 금융기관에서 40억 등 모두 2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며 점차적으로 출연금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던 세종시 신도시에 지난 5월 준공된 세종예술의 전당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데요.
시범 운영을 거의 마친 예술의 전당이 내년 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준비 중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준공된 세종 예술의 전당입니다. 1,05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공연장은 1,062석 규모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음향과 조명 등 핵심 무대 장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등 막바지 시범 운영이 한창입니다. 예술의 전당 개관을 앞두고 다음 달엔 여민락 콘서트와 함께 두 편의 사전 공연을 선보입니다. 첫 번째 공연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여민락 콘서트로 팬텀 싱어 출신의 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대기 중입니다. 이어서 열흘 뒤엔 소프라노 조수미와 이무지치 실내악단 공연이, 30일엔 서울 발레 시어터의 호두깎이 인형 공연이 각각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민락 콘서트는 무료, 나머지 두 편의 사전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며 좌석은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전체의 절반 정도만 관람이 허용됩니다. 시민들에게 좀 세계적인 그런 조수미 같은 그런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목마른 공연에 대한 갈증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전 공연을 2회 시행합니다. 사전 공연을 마치고 나면 내년 1분기엔 공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식 개관은 내년 4월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4월 15일경에 지금 개관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없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셨을 텐데, 이번 세종 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주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대한민국 최고 공연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여전히 작은 공연장 규모와 소공연장 부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세종 예술의 전당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간접 흡연을 막기 위한 장소인데요. 하지만 간접 흡연을 막을 수 없는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맡기만 해도 코를 찌르는 담배 냄새. 간접 흡연의 해로움 때문에 더 불쾌하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쉬어야 하는 집에서 흘러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흡연자는 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불쾌감을 준다면 그것은 제재받아야 합니다.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을 막기 위해 흡연 규제를 호소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 호소를 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 내 흡연입니다. 집안의 화장실,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면 냄새가 환풍구를 통해 다른 세대의 화장실로,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어느 세대인지 알 수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아도 안내방송만 할 뿐 별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냄새가 아침 저녁에는 물론이고 이 새벽에도 심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잠을 설치는 건 물론이지만 애기들이 아직 어려요. 근데 학교 가고 해야 되는데 밤새 잠 설치고 막 이러니까 관리실 민원도 넣어보고 또 이렇게 아랫집이다 보니까 직접 찾아도 가봤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은 안 피웠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거든요. 오히려 또 남자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서 자꾸 말하면 애들한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것도 걱정이라 자주 찾아가지도 못하고 민원 넣어도 똑같은 상황이라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간접 흡연으로 받는 스트레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청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법적으로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뿐입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면은 복도라던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 이게 네 곳에서는 금연구역이 되는 거거든요. 금연구역 내에서 이제 뭐 담배 핀다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러 나가는데 그 외의 공간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확인하러 나간다고 해도 기적으로는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해드릴 수는 건 없고 그냥 이제 아파트 관리소 측에 연락해가지고 신간 흡연 같은 거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건 부탁드려요. 만약에 본다고 해도 당시에 뭐 사진 같은 걸 찍어놓고 뭐 인적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과태료를 매길 수나 있긴 하긴 한데 과태료 매기는 것도 현장 적발이 원칙이거든요. 나갔을 때 적발이 되어야지 이게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시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금연 아파트이다. 그러니까 흡연 자제해달라는 전시 효과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세대 내에서 뭐 이렇게 담배를 피웠다든지 아니면 세대 내 화장실에 담배를 펴서 담배 연기가 올라가서 이제 괴롭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걸 포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그분한테 뭐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뭔가 불이익을 주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세대라는 건 되게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건데 그게 어렵잖아요. 개인적 공간을 우리가 단속하러 간다는 게.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흡연에 노출되는 것. 바로 간접 흡연의 유해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옷과 머리카락 등에 남아있는 담배의 화학적 잔류물에 비흡연자가 노출되는 것 또한 해당됩니다. 환풍기와 창문을 통해 집으로 흘러들어오는 담배 냄새. 냄새는 불쾌감만 안겨주는 것이 아닌데요. 담배의 화학적 잔류물이 집안에 남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웃에게 불쾌함을 안겨줄 뿐 아니라 건강에도 피해를 주지 않게 흡연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돼 있는 저류시설을 주차 공간 등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된 저류시설입니다. 당초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 공간이 설치됐지만 여름 우기마다 쌓이는 토사로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현재는 아예 폐쇄된 상태입니다. 장기간 해당 공간이 방치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인근 배방 신도시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저류시설을 주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녁이면은 낮에도 그렇지만 여기가 주차란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빠져다니지도 못해요. 일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쓰고 나머지 뭐 저쪽으로는 아이들 뭐 활용 가치를 한다든가. 이에 대해 저류시설을 관리하는 아산시 안전총괄과는 저류시설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며 내년 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던 저류시설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가 내년부터 출산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건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세종시 합계 출산율입니다. 지난 2018년 1.57명에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해 올해 6월 현재는 1.2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선 최고 출산율에 속하지만 해마다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세종시가 내년부터 보다 강화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목되는 건 아빠 장려금 제도 도입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아빠 휴직자를 대상으로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빠와 아이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 내년엔 대상자로 160명을 산정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첫 만남 이용권도 국비와 12 매칭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됩니다. 특히 국비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기존 출산 축하금 120만 원 외에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24개월 미만 영아를 어린이집 대신 부모가 직접 양육할 때 지급하는 영아 수당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원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 한 명 출산 시 한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86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역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20년 가까이 장학금을 주는 향토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장학금액만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아라리오 조각공원입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터이자 작가인 시킴이 수집한 작품들로 천안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시킴은 터미널과 백화점, 갤러리 등을 운영하는 향토기업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의 작가명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시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충남 예고 학생 20명에게 총 2천만 원을 전달해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발레리나가 되는 것도 목표이고 아니면 발레 선생님이 되어서 저처럼 발레 전공생들을 가르치면서 저희 나라에서 더 우수한 발레 무용가들을 양성해내고 싶습니다. 연말에 가족들하고 함께 볼 수 있는 무용 공연이랑 뮤지컬 등이 되게 많은데 부모님 모시고 발레 연말에 있는 호두깎이 인형이나 이런 공연들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아라리오는 앞으로도 장학금 전달을 비롯해 지역 예술활동 지원에 더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일종의 사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술 사업은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다가 지원할 겁니다. 한편 지금까지 이 회사가 지원한 장학금은 총 2억 4천만 원. 경영 적자가 있던 해에도 장학금 중단은 없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배방읍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철도 부지를 시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의 폐철로 부지. 장항선 복선전철 선형 개량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성이 자란 잡초는 물론 불법 경작까지 이루어지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아산시의 해당 부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 좋죠, 당연히. 빨리 길을 내든지 다른 공사를 했으면 좋겠죠. 문제는 해당 부지가 국가철도공단 소유라는 것. 공원 등으로 활용하려면 철도공단의 유상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를 할 경우 연간 약 4,500만 원, 매입비는 55억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단기간 내 해당 유유부지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에 아산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부지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폐철도 부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